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불과 5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합동 감사가 이뤄집니다. 수능 시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교육 분야, 특히 대입과 직결되는 수능은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교육 현장에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원칙론적 얘기이죠. 뭐 저는 그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공교육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변별력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소위 이제 물수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과연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낳는 부작용이 사교육비 증가라고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어떤 경제력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네. 다만 이제 이게 5개월 앞두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5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어제도 보면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차관 이렇게 발언 내용들이 약간 달라요. 이런 혼란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원칙론적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건 조율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번에는 공교육, 특히 학교에서 수업받은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하고 그냥 갔으면 되는 문제가 갈등 요소 양상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닥을 빨리 잡아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게 되면 수험생은 더 불안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걸 다 바꿔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큰 틀의 변화는 없대. 네. 공교육에서 공부한 내용이 전부 다 이해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론적 부분으로만 가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투연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외부적으로 이게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면서 올해 수능 너무 쉬운 물수능이 되는 거냐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이장관 브리핑 4시간 뒤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고 이튿날인 어제 한 번 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하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보면요. 사교육비 문제를 비판하면서 공정한 수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아니 사실 그 어느 대통령도요. 만약에 그 수능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저런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그 변별력, 그다음에 공정한 수능이 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교육이 제대로 그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험 문제였으면 좋겠다. 뭐 그냥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전해지면서 말이 좀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을 앞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냥 네. 대통령의 그 말씀은 그냥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빨리 되고 그냥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교육부 장관 차관 이래가지고 번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경우가 좀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수능 출제 수준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이제 대통령의 그 뜻이 네. 무엇일까?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 자꾸 묻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사실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하신 거라고
원론적인 얘기로.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예를 들면 수능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네. 자, 대통령 발언 이후에 교육부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부임 6개월 된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 공무원들이 학원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교육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박상규 의원님, 그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생겨 있는 나라예요. 예, 그렇죠. 영수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게 국어 문제인데 고도의 물리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른바 과목 융합형 문제라고 해서 네. 이거 학원에서 반복 학습하고 기계식으로 안 가르치면 손도 못 대요. 실제로 물리학자들에게 교수급들에게 풀어보라 그랬더니 손도 못 댔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게 한국 수능의 현실입니다. 지금 수능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요. 메디컬 고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능에 목숨 걸기 위해서 뭐 40살이 넘은 사람이 1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능 봐서 의대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주제이긴 하죠. 그런데 쉽게 수능을 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수능의 공정성을 얘기한 겁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학교 선생님에게 수업한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고액의 학원료를 지불하고 가서 족직비 강사에게 기계식으로 반복학습을 통해서 과목 융합형 킬러 문제, 이른바 또 함정 문제, 아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한번 풀려고 한 게 아니라 함정 문제를 보니까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문제 하나를 뜯어보는데 20분이 넘게 걸린다. 자, 문제가요. 반 페이지가 넘는 문제를 읽다 보면 학생들이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 안 간 학생들은 못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저런 이권 카르텔, 사교육 시장과 당국이 짬짬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교육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중에 어떤 문제가 공교육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수능이 지금 저희가 한지 30년 가까이 제가 너무 거의 30년 정도 된 걸로 1994년부터니까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지문에 교과서에 나온 것만 하다가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는 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만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외부 지문을 가져왔을 때 학교에서 배운 어떤 사고력의 측정 과정이라든가 방식, 논리 도구들로 즉석에서 보는 질문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문항이 출제될 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게 무조건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취지 자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할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어떤 과정들의 도구를 이용했을 때 풀 수 있는 처음 보는 지문이나 얘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정한 수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별력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출제해도 떨어지고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점을 잘 찾는 것이 결국에는 출제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라든가 뭐 교육부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 얘기는 사실상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얘기고 이번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건데 너무 이제 교육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100년 대계라는 교육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또 사교육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